그리고 앞으로 제시되는 질문들은 인제군 선거 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준비하고 결정된 것이라는 점도 공지해 드립니다. 후보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 꼭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가 건전한 정책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후보들의 모두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 문을 열겠습니다. 왜 내가 인제군수가 되어야 하는지 유권자 여러분께 설득력 있게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 1분 30초씩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최상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제군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인제군수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최상기입니다. 1995년에 지방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3년간 인제는 대부분 자유한국당을 선택했습니다. 현재도 군수, 군의원 모두 자유한국당이거나 무소속입니다. 경쟁이 없어지면 견제가 사라집니다. 견제가 사라지면 무능, 부패, 비리가 발생합니다. 변화를 찾아야 합니다. 평화정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제도 접경지역에서 평화지역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평화는 곧 경제입니다. 우리 인제 군민과 군인가족의 삶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인제 경제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평화정착과 다가올 고속철 시대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군수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인재 발전의 시작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양정호 후보의 모두 발언입니다. 사랑하는 인제 국민 여러분, 다산 정약국은 먹민심세에서 군수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살펴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골목상권은 이미 반토막 난 지 오래이고 지역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어렵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양정호 골목상권 살려내고 시내상권 살려내서 그리고 민생 문제 해결하고자 발벗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44번 국도와 46번 국도를 살리는 선거이고 지역경제, 그다음에 골목상권을 살려내는 선거이자 각종 크고 작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선거입니다. 같은 이유로 이번 선거는 평생 탁상 행정만 하셨지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굴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기호 3번 양정호를 지역경제에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는 불급의 자세로 지역경제에 살려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이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순선 후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과 군인가족 여러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 및 소방관 여러분, 인제군수 후보 기호 2번 이순선입니다. 인제는 작은 군이 아닙니다. 인제 군민은 위대합니다.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우리 인제를 강원도의 중심으로 당당히 키울 것을 확신합니다.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뵙게 된 어르신들께서 지난 6년간 고생 많았고 안정되고 활력 있는 군정으로 인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고맙다고 하십니다. 꼭 도와줄 테니 인제에서 처음 삼성군수로 마무리를 잘 지어서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든든한 삼성군수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저의 6년 반의 군수 경험과 준비되고 실행 가능한 공약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 이순선 결코 국민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인제를 강원의 중심으로 만드는 이순선의 힘찬 도전에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꼭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 후보의 당찬 모두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세 후보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지난해 6월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이로 인해 인제군의 공동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동서고속철도 건설이 예정돼 있어서 인제군은 동해로 가는 길의 지나치는 지역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의 장기화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 발전 전략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 들어봤으면 합니다. 각 후보에게 답변 시간 1분 30초씩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양정호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은 기본 핵심은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찾아오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넋이 균형 성장 이론에 따라서 6개월만 고루 발전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의 경우 인제 압광과 고사리 지역의 사계절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하절기에는 내린천 여름축제 그리고 동절기에는 내린천 겨울축제를 개최해서 인제 시내 상권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면의 경우 백담마을에서 백담사까지 올레길을 만들고 백담사에서 봉정항까지 콘도라를 설치하고 온천소를 개발해서 영계지역 상권을 살리고 원통지역 상권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의 경우 서해 지역에 DMZ 올레길을 만들고 그다음에 수십만 평 규모의 밀원단지를 만들어서 천도리와 그리고 서아리 시내 상권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의 경우 성제부를 사계절 관광단지화시키고 그리고 낚시대를 유치하고 부평리에 내수면 항구를 건설해서 수상, 레저, 전진 기조화함으로써 신남 시내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기린의 경우 현리 약강을 개발해서 머무는 공간을 만들고 농수산물 센터를 건립할 뿐만 아니라 전봉산 산채 등을 활용해서 먹거리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리 시내를 살리겠습니다. 상남의 경우 후평도가 미산 합수 사이에 수려한 자연환경을 상품화해서 미상개혁과 개인약수를 연계하고 시가지를 정비해서 상남 시내 상권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순선 후보의 답변입니다. 스포츠와 관광을 접목한 마케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국도 44호선에 대한 경관 조림, 상징 조형물 설치 등 휴양과 낭만이 있는 미시령 힐링가드를 조성하고 강원도와 함께 22개 사업 4,200억 원의 현안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으로 연 100개 대회, 100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겠습니다. 2014년 이후 105개 대회를 유치해서 134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3년간의 수건이었던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기회이자 새로운 동력입니다. 고속철도와 연계하는 지역발전 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와 고속과 철도가 경유하는 시군과 함께 역세권 개발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통 철도 역사 주변은 도시 재생 사업, 원통 갈골 지역과 인제읍 덕산 지역을 연계하는 역세권 개발, 백담서역 인근 지역의 역세권 개발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번 국도의 선형 개량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고속화 철도 개통이 지역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최상기 후보의 답변입니다. 그동안 인제가 타 지역에 비해 발전이 부진했던 이유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각종 군사 규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환경 규제까지 더해져 인제군은 총 면적의 300%가 넘는 땅이 중복 규제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가용 토지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인제군의 도시구역을 확대하고 인제읍 소재지와 원통 소재지를 단일 역세권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인제읍과 원통을 하나의 단일 역세권이 될 수 있도록 도시구역 확대 체계적인 개발을 하겠습니다. 셋째, 도에서 추진하는
평화특별자치지구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인제는 평화특별자치구의 평화통일지구로 조성됩니다. 평화지역 개발 사업 발굴 및 청사진 제신,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 미시령 터널 통행료를 폐지하겠습니다. 터널 통행료 폐지는 44번 국도 활성화 방안의 핵심입니다. 집권 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터널 통행료 폐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권자가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시하는 기준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정책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후보가 자신의 정책 공약을 발표하시고 상대 후보들이 그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우선 자기 차례가 된 후보께서 2분간 자신의 정책을 발표합니다. 발표가 끝나면 나머지 두 후보 중에 한 분께서 1분간 그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이 드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 공약 발표하신 후보께서 다시 1분 30초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후보하고의 질의응답이 이렇게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한 후보와 똑같은 방식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순선 후보가 자신의 정책 공약을 2분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의 이번 선거 대표 정책이자 공약은 세계 산림 엑스포 유치 추진입니다. 지역 발전 전략은 우리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특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산림 자원입니다. 올해 우리 인제군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의 경우 80만 명의 관광객과 55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89%를 차지하는 산림 자원과 국립공원 설악산을 적극 활용해 세계 산림 엑스포를 유치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산림 엑스포 유치는 수조 원의 경제적인 효과와 인제를 새로운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소득 1억 원 이상의 농고 육성을 위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신소득 전략 작목 육성, 가축 사육시설 개선, 농축산물 유통망을 혁신시키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으로 상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를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특히 우리 인제에서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군인과 군인 가족을 위해 군인 아파트 내 키즈 카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제대군인 간부 정착마을 조성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와 일자리를 더 챙기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자영업자들께서 장사하실 맛이 나도록 지원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2,500개를 만들고 기업의 인력 및 경영난을 최소화시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센터와 관련 기업 유치, 드론 교육과 체험장 조성,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베드 등 4차 산업 특화 사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상기 후보께서 1분간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정책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순선 후보님의 홍보물을 보면 무슨 축제니 무슨 엑스포니 하며 몇백억에서 몇 조 원까지를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라는 것은 증명할 수 없는 숫자 놀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보여주시기에 집착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상기 후보께서도 그동안에 해오신 일 중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보면 빙어축제와 관련된 부분을 성공적으로 100만 명을 유치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말씀드려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에 따른 지역 경제 효과는 지금 주신 것처럼 정확히
그 금액으로 산출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용역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방문객 숫자라든가 또는 그분들이 그 축제 기간에 머무는 동안 어떤 소비 성향을 가졌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 축제의 효과를 추계해내게 돼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에 50만 명에 530억 원도 그동안에 매년 추진돼 왔던 타 시군의 사례와 그 해당 시군에서 추계해낸 결과물을 참고로 해서 이번 금년도 축제에 대한 성과를 발표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축제거나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앞서 발표된 이순선 후보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양정호 후보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지난 7년간 이순선 후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업적을 우리 공보물에 기재해 놓으셨는데요. 특히 이번 민선 7기 대표 공약으로 산림 엑스포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물에 보면은 6개월면 고루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별로 없고요. 오로지 남면 부분에서 산림 마스터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산림문화 엑스포를 유치하는 것은 이게 항구적인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일회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이 점에 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항구적인 측면에서 남면에 산림 마스터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조달 학교 설립에 관련된 그 비용이나 아니면 또 그 예,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지 질문 시간이 네. 초과됐습니다. 네. 예, 답변 듣겠습니다. 네, 우선 양정구 후보께서 그 산림 엑스포라든가 산림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데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부분이 산림 엑스포의 위치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또 그 산림 엑스포가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냐는 말씀 주셨습니다. 물론 엑스포 행사는 뭐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해왔던 어떤 엑스포든지 또 세계적인 엑스포가 다 일회성 행사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여수라든가 순천, 강원도의 속초 같은 경우도 관광 엑스포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여름철 관광지로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세계 산림 엑스포를 설악권 4개 시군과 함께 유치해서 세계적인 행사를 추진한다고 하면 인제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 엑스포가 꼭 반드시 유치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산림 마스터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비용을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공립으로 유치를 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관내 4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고 특히 신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하나급 인원도 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을 외부에서 산림과 특화된 학과를 개설하면 많은 학생들이 인재를 찾아오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추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셨는데요. 이 똑같은 방식으로 두 분 또 한 번 더 각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뭐 다 좋고요. 제한된 할당된 시간만 조금 더 유의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상기 후보가 자신의 정책 공약 2분간 발표하시겠습니다. 인재의 밤은 어둡습니다. 사람도 없고 생동감도 없습니다. 경제를 발전시켜 저녁거리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게 만들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밝고 활기찬 저녁에 밝은 인제를 만들겠습니다. 인제는 가용 토지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머무는 관광이 되려면 즐길 것, 머무를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홍보가 중요합니다. 인제군의 역량을 총 집중하여 관광, 농업 마케팅에 힘을 쏟겠습니다. 엄마와 군인 가족이 편안한 인제를 만들겠습니다. 유치원, 학교를 지원해
학력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아파서 멀리 가는 일이 없도록 소아 전문 진료, 노인 전문 진료가 가능한 민간 병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엄마와 군인 가족이 즐길 복합 문화공간을 면 단위부터 만들겠습니다. 가게 매출이 80%나 줄었다는 용대리 식당, 미시령 터널 통행의 폐지 이끌어내겠습니다. 버스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서화면 어르신, 인제군 직영버스 도입하겠습니다. 단일요금제, 무료 환승제 실시하겠습니다.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세심하되 담대한 발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인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상기 후보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먼저 양정호 후보가 1분 내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최상기 후보의 공약집이나 예비 공약집에 보면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하겠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줄어든 관광객을 그 시작은 인제 마케팅 센터를 신설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인제 마케팅 센터를 신설하게 되면 동서고속도로 개통되고 난 이후에 44번 내 46번 국도의 통행량이 다시 살아나는 것인지 첫 번째 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녁이 밝은 인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낮에는 활기차게 그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정책은 없는지 두 개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케팅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인제군이 처한 현실이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마케팅만이 아니고 동서 관통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해서 그들이 우리 서울 중심권에 있는 분들이 우리 인제를 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사실은 관광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군이 그동안 산발적으로 관광지 사업도 하고 또 홍보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더 집중해서 우리 인제군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상기 후보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이순선 후보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군정은 한정된 예산으로 살림살이가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계획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의 공약도 투자비도 검토돼야 됩니다. 저희 이번 선거의 공약 가계부 수요 재원은 약 4년간 8,900억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 민재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최상기 선배께서 선거에 제출한 5대 대표 공약에 대한 재원은 얼마 정도로 검토되고 있는지 말씀 주시고, 제가 그 5대 공약을 보니까 국비, 도비, 군비로만 표시되어 있지 구체적인 예산 투자 규모가 없어서 질의됩니다. 미시령 터널 통행료 폐지 경우에 공익 처분 말씀하셨는데 저도 통행료 폐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강원도가 지난 4년간 최소 2,300억 이상 드는 예산 때문에 공익 처분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현 지사가 주장해 왔습니다. 선거 때가 되니까 다음 임기 중 해결한다고 합니다. 믿겠습니까? 그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상기 후보 답변입니다. 자치단체 장은 국민들의 이화 요구를 파악하고 인제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추진해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 운영의 철학과 미래 발전, 그리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어떤 방향이 옳은가 등을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지금 군수님께서 더 잘하시겠죠. 현직에 계시니까. 근데 예산은 확보하는 노력 그런 것들은 저는 집권 여당의 후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동서 고속도로의 미시형 터널 통행료는 사실은 지사가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지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는 행정가가 아니고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도지사 캠프에 요구를 해서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국가가 인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가가 지원을 하든 지사가 공익 처분을 하든 어떻게든지 이곳을 폐지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양정호 후보가 자신의 정책 공약을 2분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첫째, 6개면의 기왕의 관광 인프라를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킴으로써 꿈꾸는 인재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인재의 지역경제가 주로 관광과 군인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인제군의 경쟁력은 천혜의 자연 환경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인재에 찾아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인재에서 머물면서 많은 돈을 쓰고 그 많은 돈이 인제 각 지역에서 돌고 돌아서 지역 경제를 부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한 지역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둘째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산물의 유통망을 구축하고 농업인에게 웃음과 행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은 농사에 전념해서 우수한 품질을 생산케 하고 이렇게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착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직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장기 보존 방식이나 가공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모두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개인 소상공인을 위한 회생 플랫폼을 구축해서 새로운 삶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성실히 사회생활을 했지만 본의 아니게 부도에 직면해 있는 개인이나 또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지원이나 장기 안정자금 지원, 그 사업에 필요 불가결한 시설 등을 지원해서 재생할 수 있도록, 회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크고 작은 각종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 고충 처리 부서를 신설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정책 지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 설치, 유교 참전용사 사무실 마련, 그리고 경로당 음식비를 2배로 증액하는 등 그의 많은 민생 문제 국민 편에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찾고 100년지 대계에 따른 인재를 육성해서 인재의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양정호 후보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이순선 후보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양정우 후보님의 대표 공약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면서도 일자리가 없어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17년 만에 최악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 오늘도 지역신문에 젊은이들의 실업난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 국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인제는 맞춤형 일자리 2,000개를 만들어 지난 4년간 지역 고용률이 강원도 내 1위와 2위를 달성했습니다. 저는 청년 창업을 위한 빈점포 임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기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인력난, 경력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양 후보께서는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네, 양정호 알겠습니다. 후보의 답변 네,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청년 창업 그리고 청년 일자리로 선회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은 우리 청년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모님 몰래 많이 울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형태든지 협동조합 형태든지 간에 우리 청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좋아하는 어떤 직종 아니면 자기가 어떤 전문 분야를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회적 기업이나 또는 협동조합 형태를 또는 영농조합 형태를 갖추고 그렇게 되면 군에서 적절히 이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금전적 지원은 물론 컨설팅, 교육, 다양한 형태로 우리 청년들의 과연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그 소득을 갖고
또 결혼도 하고 생활도 하면서 애들 교육도 하고 부모님도 부양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우리 지역이 소멸하지 않는 지역이 됩니다. 다시 쟁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정보를 그 업체들과 공유해서 신속하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정호 후보가 앞서 발표한 그 정책 공약에 대해서 최상기 후보가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양정호 후보님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만약 당선이 되신다면 내가 이것은 현군수보다 잘할 것이다 라는 1호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신문 인터뷰에서 이순선 군수님의 무능한 행정으로 인해 지역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다. 삶이 피폐해져 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을 하신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양정호 후보님은 이미 집행된 정책 중에 이 정책은 내가 이순선 군수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정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고맙습니다. 조금 그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 인터뷰에서 이순선 후보가 무능 행정을 펼쳤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은 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왜곡된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회 정책은 간단합니다. 일단 사람은 그 재미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재미 행복을 위해서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회사를 다녀서 월급을 받든지 아니면 기업을 해서 돈을 벌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크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인제 국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침체된 지역 경제 살려내야 됩니다. 이것이 제 1호 공약입니다. 저는 수도권에서 20년, 30년 살면서 수도권 2,500만 명들이 토요일, 금요일, 요일별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북한산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관악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봉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봉산이나 북한산이나 관악산보다 우리 인제군의 살림 너무 수려합니다. 오히려 강북에서 강남 가는데 서너 시간 걸립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우리 인제 오는 것은 1시간 반 정도 충분하게 옵니다. 인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찾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예. 답변 가름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후보들의 공약 정책 또 거기에 대한 상대 후보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 간의 상호 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지정 주제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순서가 되는 후보께서 상호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가능하시다면 두 후보께 골고루 질문해 주시고 답변 들으시면 훨씬 역동적인 토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한 가지 유념하실 점은 이 상호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데 할애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제가 부득이하게 개입해서 제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최상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상기 후보께서 5분간 상호 토론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선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4월 18일 지원방송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지원방송에서 인제군 아파트 뉴스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수백 세대의 아파트가 건축 심의 없이 사업 승인이 났는데 기본적인 절차가 무시된 채 사업이 진행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인제군의 부실한 건축 심의로 인해 결국 입주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파트 건축심의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그러나 군수가 아파트 건축심의 여부를 모를 수는 없습니다. 군수 모르게 사업 승인이 났다면
군수로서 무능한 것이고 건축 심의 없이 사업 승인이 났다면 명백한 특혜입니다. 이 사안은 국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그 부분은 좀 내용이 말씀 주신 내용이 빠진 게 있습니다. 건축 심의가 안 난 게 아니고 1차에는 건축 심의 없이 사업 승인이 났다가 보완하는 과정에서 바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전반적인 사항이 검토돼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주자들에게 전혀 피해갈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 문제가 발단이 된 부분은 인재업의 현재 민간 아파트 2개 단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상대 단지에서 지금 문제가 된 그 아파트 단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고 또 저희 군에서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변호사 검토를 받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 주신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응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양정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공보물을 보면 사람이 바뀌면 확 달라집니다. 저 양정호가 침체된 인재 경제를 활기찬 지역 경제로 확 바꿔놓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경제가 침체된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2008년도 리먼 브로더스 사건 이후 세계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네요. 우리나라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지난해 7월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우리 관내를 관통하던 44번 그리고 46번 통행량이 급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시내나 또는 원통시내 그리고 말을 바꿔서 서화시내나 남면시내도 간접적인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빨대 효과가 생겨서 기린 상남 지역에서는 의료나 또는 옷을 구매하는데 인근의 속초나 그리고 서울이나 춘천을 이용하는 등 좀 부정적인 어두운 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순선 군수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그 아파트 사건으로 인해서 도에 감사 요구를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까? 예, 도에다가 감사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 관련된 민원이 제기가 돼 있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큰 문제가 없는데 자꾸 사회적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슈화가 되니까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상급기관에 그동안 처리해왔던 인하와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양정호 후보께서 5분간 상호 토론 주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최상기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5월 23일 오전 10시 30분 CJ 헬로우 강원 방송에서의 인재군수 예비후보 TV 토론회에서는 최상기 후보하고 그리고 이순선 후보, 저와 그리고 한상철 후보 모두 나와서 TV 토론을 오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3시 MBC에서는 인재군수 예비후보 토론회에 최상기 후보께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같은 조건이었는데 왜 최상기 후보께서는 나오지 않고 방송사고를 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여당의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간에는 말재주가 없어서 나오지 않았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최상기 후보를 믿고 4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국민과 소통하고 공무원과 소통하고 중앙정부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과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날 강원민방, 강원일보, 강원 CBS가 공동 주관한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차이로 같은 내용으로 방송 토론을 2번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방송사가 일정 조절을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오늘 제대로 토론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다시 우리 최상기 후보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7포 세대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7포 세대요? 세대를 포기했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대를 포기했다고요? 네. 아니, 청년 세대의 뭐 취업을 포기하고 뭐 그런 것들. 예,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왜 우리 청년들이 7건이나 되는 것들을 포기했는지 그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국가도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군수로서 그들이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일자리 정말 중요합니다. 저 양정호 창업지원 그리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서 7포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다시 최상기 후보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남면에 오토 캠핑장 그리고 콘도미엄 리조트를 유치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과연 콘도미엄하고 리조트 유치하는데 과연 예상 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느 지역에다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인제군의 현실이 관광 포스트가 없어서 우리 지역을 찾는데 또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부분들은 앞으로 군수가 되면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 이런 문제들은 차후에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최상기 후보는 지역경제 침체 원인을 미신령 터널 통행료 폐지만 되면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다가 다시 이번에는 관광 포스트가 없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하십니다. 과연 상당히 모순되는데요.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순선 후보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년간 이 후보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평범하게 일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뭘 해놓은 게 없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난 7년간 인재를 위해서 뭘 특별히 해놓으셨는지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해놓은 게 없다는 표현이 참 애매합니다. 그럼 어느 부분에서 뭐가 부족하다든지 뭐 국민의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것. 일단 시간 관계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순선 후보께서 5분간 상호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다니다 보니까 선거법도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을 만날 기회가 참 제한적입니다. 또 더 효율적으로 국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선거가 시작되면서 저희 사무실 선거사무장이 최상기 후보 선거사무실에 유세 장소라든가 일정 또 아침 인사 장소 일정 등을 좀 상호 협의를 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되면 더 골고루 국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오늘 또 양정호 후보께서 아까 여쭤봤지만 아마 오늘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것으로 최상기 후보께서는 알고 오셨을 겁니다.
지난 MBC 토론회 불참과 관련돼서 그 이후에 제가 오히려 국민들 만날 때마다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안 나왔느냐. 국민들도 후보자들을 만날 기회가 너무 적은데 특히 어르신들은 SNS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힘들어서 TV 토론을 많이 기대하고 있고 또 사전에 예고가 돼 있었는데 차라리 못 나올 것 같으면 사전에 못 나온다고 문자로라도 알려주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은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최상기 후보가 기조연설에서만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양해 말씀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마저 없어서 좀 실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한번 저희들한테가 아니고 국민들한테 그 말씀 잠깐 양해 말씀 주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앞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토론을 하면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장 상호 협의 거절을 했다는 말씀은 왜곡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직 군수로서 그동안 군정을 이끌어왔던 사람이 근거 없는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저도 뭐 선거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거의 사실 얘기 안 합니다. 사무장끼리 협의를 하고 양정우 그렇습니다. 후보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 지역은 군인과 군인 가족 많습니다. 다 우리 인제 군민 일원입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연초에 그 이수 지역 폐지 문제가 현 정부 들어서서 제기가 돼서 엄청난 무리가 있었습니다. 양정우 후보께서는 이수 지역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예, 반대하는 것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수 지역 폐지 철회를 위해서 저도 적극 추진해 나갈 텐데 그때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정우 후보님 말씀처럼 군은 우리 지역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최상기 후보는 군장병 이수 지역 폐지가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그 부분만 하시면 그다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주신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 정부가 찬성 반대 부분만 제가 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방부의 정책이 이제 앞으로 장병들을 시간에는 지역에 나와서 여러 가지 그러면 제가 다시 활동을 할 수 더 있겠다 이런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을 그럼 지금 국방부 건데, 말씀을 주셨는데 국방부가 그동안 어떻게 저희도 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아니,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현직 군수 썼으니까 그동안 이수지역 폐지 문제를 들고 시장 군수들이 제가 시간이 1분밖에 안 나와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저한테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그 답변을 설명할 수 제가 있는 주도권 하는 기회를 줘야지 거니까. 그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여쭤본 항상 거에 대한 그렇게 요점 말씀 안 주세요. 제가 오늘 요점은 뭐냐면 미실형 터널 말씀 주셨는데 물론 그거 저도 동의하고 없어져야 되지만 근데 제가 국회를 통해 확인하니까 국방부가 이 이수지역 폐지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허용하는 것으로 기본 입장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안에 적경지역 제한 권한의 위임이라든가 3안의 장성급 지휘관의 결정 위임 등을 연말까지 협의했다고 합니다. 최상기 후보님이 누차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권 여당 후보라면 가장 지역의 핵심 현안인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고 선거에 임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예, 후보들의 진지한 토론 감사합니다.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들 더 많으셨을 텐데요. 상호 토론 시간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좀 특별한 시간 마련했는데요. 인제군 유권자들께서 직접 후보들께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질문 내용인지 VCR을 통해서 함께 보시고 나서 후보들의 답변 듣겠습니다. 인제군에는 2,000명이 넘는 등록 장애인이 있는데요. 장애인들을 받아줄 기업이 없고 설상 영세업체에 취업을 하더라도 며칠을 못 다니고 그만두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후보자님들의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보신 것처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후보에게 이에 대한 답변 시간 1분씩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양정우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저 양정우 장애별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과 창업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지체장애인들이 식품 가공이나 세탁업 등 창업을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가 장애인을 취업을 원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일자리를 알려주고 취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안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 시술을 스스로 원하면 춘천에 있는 명진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안마 시술 창업을 원하면 창업하는 컨설팅이나 또는 시설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지적장애 발달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경증장애인의 경우 바리스타나 또는 제빵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농아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수화를 할 수 있는 매니저를 두고 체계적으로 농아인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순선 후보의 답변입니다. 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는 마땅히 실현되어야 할 기본 인권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맞춤형 일자리와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적절한 임금입니다. 조금 더 불편한 조건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제군은 일자리 전담부서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도 함께 챙기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위해 행정 도우미형 일반 일자리와 참여형 복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제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임마누엘 직업재활원을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발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지적발달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욕과 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최상기 후보의 답변입니다. 장애인의 가장 큰 장애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기회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인제군은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등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가 적고 분야가 한정되어서 그분들이 바라는 것만큼 충족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업체 수가 적은 인재의 특성을 고려해서 먼저 군청을 포함한 공공 영역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직업 자활센터를 만들어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중점사항으로 인재인 장애인 작업장 지원을 강화하고 확대 운영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일을 찾고 그 판매처는 그래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 후보께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인제군의 총 인구는 32,27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규모로 보면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서 다섯 번째로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여건마저 열악해서 인재 역의 유출이 심각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구 늘리기 대책이 시급한데요. 이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를 들었으면 합니다. 각 후보에게 답변 시간 1분 30초씩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이순선 후보의 답변부터 듣습니다. 인구 늘리기 대책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고, 둘째는 타 지역으로 유출을 최소화하도록 교육 및 일자리 등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재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이 돼서 인구 유입을 최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2016년 인제군의 합계 출산율이 도내 1위, 전국 2위에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임산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며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2,500명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인재 전통시장 내 청년 점포 창업 육성 사업 등을 통해 우리 지역 청년들이 가능하면 타 인재 지역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산림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 뉴질랜드 어학 연수와 중국어 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 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과 영유아 특별활동 부담금 지원을 통한 무상교육 완성, 문화복지 복합 건물과 기적의 도서관 준공, 친환경 키즈파크 건립과 군인가족 평생교육 배달 강좌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적인 지역이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인제군을 대한민국 최고의 매력적인 군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최상기 후보의 답변입니다. 인구 늘리기를 위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 결혼, 출산, 양육 지원, 귀농 귀촌 확대, 정주 환경 개선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정책으로는 제대군인 지역 정착 및 취업 지원, 신생아 출생 기념 통장 개선, 출산 장려금 지급, 귀농자 주택 개량비 지원 등의 유인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근책으로의 인구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중국 명언에 인구를 늘리는 것은 낚시터에 물고기를 모으는 이치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거리가 풍부해 살기 좋으면 인구는 저절로 늘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으로 국민들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복지, 문화, 교육 인프라가 갖추어져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다시 말해서 인제군이 살고 싶은 곳이 된다면 인구는 저절로 늘어날 것입니다. 저는 인구 늘리기 정책은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양정호 후보의 답변입니다. 예, 인구 늘리기 방안은 세 후보가 다 기본은 같은 것 같습니다. 인재 지역에서의 유출 방지, 그리고 인재 지역으로 유입, 그다음에 인재 지역 내에서의 출산 장려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강원도민일보 지난 6월 4일자 이해할 때 우리 인재 지역 60대 이상의 인구는 31.58%였습니다. 강원도 전체 19세 분포는 1.49%에 불과했습니다. 저출산의 확대가 바로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른바 7포 세대라는 단어에서 인구 늘리는 근원적인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 7포 세대라는 것은 우리 청년 세대가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그리고 결혼, 출산, 연애, 꿈과 희망까지 포기해버린 세대를 일컫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서로 사랑하고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할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다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를 늘리려면 첫째,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면 됩니다.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결혼해서 살림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마련해주고 출산을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고 또 유지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내 귀촌, 귀농 정착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인구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장병이 제대 후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역의 중요 현안인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한 세 분 후보의 의견에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들 간의 상호 토론 시간 한 번 더 갖겠습니다. 마지막 상호 토론 시간인 만큼 아쉬움이 남지 않는 그런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지정 주제 없는 자유 상호 토론이고요. 진행 방식은 앞서 해보신 바와 동일합니다. 상호 토론 진행 시간은 각 후보당 4분씩 드립니다. 이번에는 최상기 후보 주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호 토론 시간에서 이수지역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민주당의 후보들도 함께 했었다는 것은 군수님께서 잘 아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고시가 난 지가 20년이 됐고 착공을 시작한 지는 10년이 됐습니다. 이수선 후보께서는 지난 토론회에서 4년 전 전문가 용역을 통해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되면 통행량이 83%가 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선거 홍보물에 인재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과 비전이 있습니다라고 썼는데 불과 7년 후의 경기 침체를 전혀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4년 전에 강원연구원에 의뢰해서 고속도로가 개통됐을 때 83%까지 줄 수 있다는 결과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군에다가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44번 국도 활성화 TF팀을 만들어서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추진해왔고 단기 대책 중에 하나가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재작년에 체육청소년과를 만들고 스포츠 마케팅 팀을 만들어서 그 관련된 예산도 크게 늘려서 물론 용대리 지역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나마 인제 북면 지역은 그래도 각종 주말마다 각종 대회를 통해서 금년도에 52개 대회가 열립니다. 앞으로 100개 대회를 유치할 목표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단기적인 대책을 했고 또 중기 장기 계획으로는 빙호 체험마을 조성사업 120억 이상의 예산 확보한 부분이라든가 지역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과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체감의 온도 차이가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정우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좋은 공약들을 말씀하셨는데 양정우 후보님께서는 그 인재 미래상을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 살고 행복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30년 후에 우리 인재가 소멸하지 않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그리고 4차 산업에 대비한 기반 구축 이 부분은 우리 이순선 후보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어야 일단 그 지역은 행정 모델에 따른다면 항아리형이 돼야 그 지역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배려할 생각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저녁이 밝은 인재를 만들겠다고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순선 후보께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선 후보께서는 앞으로 3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7년 동안 못했던 일들은 3년 후에 7년이 지났는데 4년 동안 다시 하겠다. 어떻게 다시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정우 후보가 4분간 자유상호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상기 후보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속 무거운 질문만 해서 죄송합니다. 공모물 7쪽에 보면 최상기는 준비된 군수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정과 추진력이 뛰어난 사람, 국회와 청와대 문턱이 닳도록 자주 다닌 사람, 군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줄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기 후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30분 헬로 방송, 강원 방송에서 인재군수 예비후보 토론 때 오전에는 나왔지만 오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첫째, 모두 같은 조건인데 왜 최 후보께서는 나오지 않고 방송사고를 냈는지, 그런 방송사고를 냈던 분이고 한간에는 말재주가 없다는 이런 소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국회와 청와대의 문턱이 마르고 닳도록 다니기만 하고 국회나 청와대에서 아무 말 없이 다시 나오실 심산인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군수의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재주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소신을 갖고 있고 어떻게 군정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말씀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인제군의 기획감사실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10대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예, 알겠습니다. 그 추진했습니다. 질문상이 그게 그런데 아닙니다. 네, 잠깐만요. 예, 질문상이 그게 아니고. 당시에 지금 국회를 말씀하셔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동안 그 같이 했던 군수님 또 같이 했던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공식적인 선거 토론에 나와서 말재주가 있느니 말재주가 없느니 하는 거는 상대 후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렸는데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 군수의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달라고 여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수는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파악하고 인제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정의 시간이 철학을 없으니까.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네, 미래 발전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느냐, 어떤 예, 정책이 알겠습니다. 필요하냐, 답변 고맙습니다. 오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하는 최고원님. 것이 군수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 질문 드리기가 상당히 좀 그러네요. 이순선 후보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상남의 후평동에서 미선 합수까지 도로 개설과 관련된 환경 영향 평가가 나온다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도로를 개설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설계 들어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관련 절차가 끝난 후에 검토할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순선 후보가 4분간 상호 토론 주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아까 제가 이제 상회 토론 진행을 할 때 그 이수 지역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건 지금 인제의 뭐 여러 지역 경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시령 터널 그 통행료 면제보다는 인제군에 있는 2만 명 가까운 군장병들과 연계된 이수 지역 철폐 문제가 더 급한 현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최상기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권 여당 후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그게 앞으로 어떻게 군수가 됐을 때 대응을 할지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고 선거에 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았겠나 그런 뜻으로 질문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상기 후보께 또 지난번에도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그 최상기 후보께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하고 본 홍보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토론회 때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서 제가 두 가지를 지적했었습니다. 10년간 인재가 양구 화천에 뒤떨어졌다. 또 그다음에 최상기 후보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본 홍보물을 보니까 공교롭게 그 두 가지 사항이 다 빼거나 변경을 시켰습니다. 우선 인제가 화천과 양구보다 뒤떨어진다. 물론 화천에 삼성군수가 만들어 놓은 산천어 축제라든가 양구의 삼성군수 두 분이 만들어 놓은 스포츠 마케팅 관련된 부분 저도 인정하고 그 부분 배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우리 인제가 화천과 양구보다 뒤떨어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분야별로 그분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화천과 양구에 비해서
인재가 10년은 뒤떨어졌다 하는 이야기였었고요. 또 한 가지는 농민들께서 지원하는 사람만 지원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사실은 새로운 인재를 꿈꾼다는 책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마케팅을 강화하겠다. 농촌 지도서를 비교 옮기겠다. 말씀을 이렇게 충분히 답변할 시간 말씀하셨는데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비교하는 부분은 정확한 수치 가지고 해야지 일반 국민들이 말씀하신다고 그걸 인정을 해서 근데 군수님께서는 제가 지금 발언 말씀드린 중입니다. 데 대단히 죄송한데 죄송하니까 하지 마셔야죠. 네,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결례를 하십니까? 지금 공영방송에서 토론 중인데 그 인재와 양구를 화천과 비교하면 지역 내 총생산 GRDP 경우도 우리 인재는 1조 2,880억 원인데 대해서 상대구는 1조 1,700억 원, 한 곳은 8,200억 원에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또 문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 인재군이 368억 원으로 두 시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군과 비교될 우리 인재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재군이 그만큼 국민의 삶의 여건이 좋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셔야 될 자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 후보들의 열띤 상호 토론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새 후보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인제군의 경제 구조를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중에 하나는 관광입니다. 이는 곧 관광 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주민소득 정대를 위해서 관광객을 어떤 방법으로 유치할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대규모 사업인 수목원이나 민속촌과 같은 유료 관광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자연환경과 문화자원들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러 인재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 들었으면 합니다. 각 후보에게 답변 시간 1분 30초씩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양정호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넋이 균형 성장 이론에 따라서 기왕에 6개 읍면에 있는 수목원, 그리고 자연환경, 문화자원 등 복합 관광 인프라를 심화시키고 다양화시켜서 거기에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가미시키고 이를 다시 로컬 투어로 순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비로소 6개 읍면에 관광객이 유입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주민 소득을 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역세권인 인제 IC하고 고속화철도 인제군 관내 역사에서 도심과의 연결 도로망을 구축하고, 그리고 역세권에서 도보로, 자전거로, 그리고 버스로 아니면 승용차로 쉽게 인제군 관내 6개 읍면 관광지로 이동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것이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이고 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객 유입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서고속화 철도 시대의 도래에 대한 대비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 양정호가 동서고속도로와 동서고속철도 이 두 가지 관광 인프라를 오히려 인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어떤 요소로 만들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동네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순선 후보의 답변입니다. 인재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 만큼 관광객들을 어떻게 인재에 머무르게 할 것인가와 인재를 좋아하고 신뢰해서 다시 방문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6개 읍면별로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인제읍에는 악강의 가동보 설치와 레저 공간을 조성하고 갯골 산림복지단지를 만들고 살구미에서 옷밭에 이르는 순환 둘레길을 개발해서 소양호 둘레길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에는 빙호에서 신남으로 이어지는 사계절 관광특화단지, 수산리 사계절 힐링 코티지, 남면 구상나무 힐링 숲체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북면에는 용대리 매바위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 설치, 백담사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과 라벤더 경관마을 조성,
백담계곡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겠습니다. 기름면에는 힐링 아트 캠핑장, 북리 두메산골 오지 체험마을, 트레킹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서하면에는 DMZ 평화생명 특구, DMZ 트레킹 커뮤니티 센터, 천돌이 악강 소수력보와 친수레저 공간을 조성합니다. 상남면에는 자전거 라이딩 센터를 건립하고 설악 그란폰도 국제대회를 확대하며 미상계곡 소개인동 트레킹로 조성, 하남리 일대 캠핑장 및 수상레포츠 체험장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마케팅을 관광산업과 접목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최상기 후보의 답변입니다. 인제에 즐길 것과 머무를 곳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인제가 거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 곳씩 따로따로 작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는 집중 투자와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대단히 관광특구나 문화특구를 조성해야 합니다. 예술인촌, 여초서해관, 만해마을, 한국시집박물관, 백담사를 하나로 묶어 백담 문화특구를 조성하고 소양호 일대는 빙하호에 연계하여 수상레저 리조트, 수상문화공간 등 복합 레저타운으로 개발하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미실령 터널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개발에 앞서 인제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지역 축제와 지역 명소의 유기적인 연계,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관광지 개발 등 내용적인 부분을 더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관광지의 유료냐, 무료냐의 문제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지금까지의 인재관광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새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실 수 있는 시간 각 후보에게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이순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마지막 토론회를 보시고 선택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도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인재를 발전시킬 진정성 있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운동을 하면서 절실히 느낀 것은 국민들께서 안정된 군정 기반 속에서 더 나은 인재 발전을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순선이가 그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 이번 선거 임하는 각오 또한 남다릅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는 것은 우리 인재에서 처음인 제대로 된 삼선 군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처음 마음 그대로 진정성과 양심을 갖고 국민만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인재를 강원도에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인재 국민 여러분의 손에 인재군의 미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인재 발전, 국민 행복을 위해 사전 투표날인 내일과 모레 8일과 9일, 그리고 공식 투표일인 13일에 기호 2번 이순선 저에게 꼭 투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최상기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존경하는 인재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에서 집권당 후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평화정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제도 접경지역에서 평화지역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평화정착과 다가올 고속철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군수는 미래를 준비하는 군수여야 합니다. 담대한 발전을 이뤄내는 군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능한 군수여야 합니다. 유능함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가, 정치적으로 어떤 것을 이루어냈는가,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했는가, 그것을 보고 유능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군수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래, 발전, 유능 모두 자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강력한 정치력과 추진력으로 인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양정호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양정호 하면서 응원해주던 청년들, 그리고 잘 사는 동네 만들어 달라며 응원해주신 어머니, 노인정에서 제 손 꼭 잡고 힘내라고 응원해주신 어르신, 그리고 문자로 그것도 모자라서 전화로 형 힘내! 라고 응원해주신 사랑스러운 후배들, 한 분 한 분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열정들이 모여서 새로운 변화의 기적을 만들고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잘 살고 행복한 인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고사 직전에 44번, 46번 국도 주변의 소상공인들이, 그리고 골목 상권과 시내 상권의 소상공인들이, 그리고 팍팍한 삶에 지친 우리 인재 국민들이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인재군의 심장 박동 소리가 다시 커질 수 있도록 다가오는 내일과 모레, 그리고 다가오는 6월 13일 기호 3번 양정호를 여러분이 양정화돼서 국민 여러분 손으로 미래를 여는 첫 번째 인재 군수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 토론에 임해주신 세 분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정상 6월 13일 선거 당일에 투표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을 꼭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시면 전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후보들의 면면을 마지막까지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인재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재군수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